안녕하십니까, 코인베베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지갑 개설 자체를 얘기 드리는 것보다 이게 어떤 큰 그림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제가 말한 것이랑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한번 보세요. 세계 최초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중남미의 엘살바도르가 주민들이 비트코인 지갑을 개설하면 30달러어치의 암호화폐를 제공하고 있다고 경제 전문 매체 CNBC가 보도했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엘살바도르 정부가 자체 개발한 치보라는 비트코인 지갑을 다운로드 받은 주민에게 30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9월 7일부터 비트코인이 공식적으로 통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엘살바도르 의회는 지난 9일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승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공식 화폐로 채택한 가장 큰 이유가 해외 송금자들이 수수료와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국내에 송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라거든요. 그러니까 엘살바도르 국내 총생산의 5분의 1이 이제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송금을 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비트코인 엘살바도르 진짜 돈 되나, 세계 최초 법화 지정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는 게 뭐냐 이거거든요. 말러스는 엘살바도르 활동 인구 중 70% 이상이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금융 시스템 안에 있지 않다. 4개의 법안 작성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셨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역사상 만들어진 가장 위대한 준비 자산이자 우수한 통화 네트워크라며, 비트코인을 보유하면 개발도상국 경제를 명목화폐 인플레이션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에서 제대로 된 법적 결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지로 평가된다. 그래서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중요한 건데요. 엘살바도르 정부 지갑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BTC 30달러 기부를 한다. 엘살바도르 정부 지갑은 치보인데, 보세요. DUI로 알려진 전화번호와 국가 아이디로 등록을 해야 돼요, 사용자는. 그런 다음 얼굴 인식까지 해가지고 콜센터를 통해가지고 계정을 확인한다. 콜센터를 통한 얼굴 인식 또는 인증은 계정을 생성할 때만 수행된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안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 인증을 완전 철저하게 한다는 거죠. 본인 인증을.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네. 왜? 어째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그 내용을 또 드릴 거예요. 결국 우리는 지금 이제 CBDC가 세상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진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정부에서 CBDC를 통한 세금 창출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통화로 돌고 있는 것들도 CBDC로 들어가고, 다른 여타 것들도 다 CBDC화 되게 되면 엄청나게 커다란 그 세금 창출의 도구가 된다는 말이죠. 모든 결제를 디지털화하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거를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때도 우린 실명 인증 계좌를 쓰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득을 받는지 손해를 받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뭘 샀는지도 다 알죠. 그리고 본인 인증 지갑을 통해서 거래소에서 산 거를 지갑으로 옮겨도 똑같이 추적이 된단 말이죠. 왜? 어디로 옮겨지는지 거래소에서 이미 보여주니까. 그럼 내 지갑으로 옮겼는지 남의 지갑으로 옮겼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본인 인증 지갑이니까 그 지갑 누구 건지도 알고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다 알고, 그죠? 그리고 지갑에서 만약에 사용처에서 사용을 한다. 그럼 페이 시스템으로 이제 결제 시스템 안에서 또 명시가 되잖아요, 그게. 그럼 사용처에서 사용받을 때는 거기 이제 그 결제된 코인 같은 거를 담는 지갑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것도 똑같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CBDC가 도입이 되게 되면 이제 CBDC 자체적으로도 특근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똑같아요. 왜냐면 현금은 우리가 이제 한 명 한 명을 다 감시원을 붙여가지고 확인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CBDC는 디지털화 돼 있기 때문에 가치의 이동을 확연하게 볼 수 있다. 가상자산도 또한 마찬가지다. 지갑에 옮겨 놓은 돈으로 가상자산을 그냥 바로 구매한다 한들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소에서 구매를 해서 뭐 지갑으로 옮긴 걸로 가상자산으로 스왑을 해도 똑같다는 거죠. 지갑은 어차피 네 거니까. 이렇게 본다는 거죠, 사람들이. 정부에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지갑 네 거잖아. 이 지갑에 이제 가상자산이 들어있는 거는 네 거니까 세금 떼간다 해서 떼가고, CBDC 네가 얼마 들고 있는지 내가 알아. 그러니까 거기서 보유세 가져간다 해서 가져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세금 창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용처들도 마찬가지다. 세금은 균등하게 모두에게 걷어지게 될 것인데, 전 이제 여기서 이제 검은 돈이 존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존재를 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되면은 합법적인 탈세를 하게 되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원하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합법적인 탈세라면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걸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딴 게 아니라 결국 자기 회사를 갖는 게 합법적인 탈세의 루트예요. 그러니까 일단 일반 개인이 버는 돈보다 회사로 운영을 해서 버는 돈이 세금을 좀 덜 떼는 부분이 많거든요. 회사 공금으로 막 쓴다든지 뭐 하면서,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일단 회사를 운영하는 게 세금을 훨씬 덜 낼 수 있다는 것만 어,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들은 계속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펼쳐보면은 이런 구조가 나오거든요. CBDC, 그리고 가상자산 지갑,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지금 해놨는데, 스마트 컨트랙트 뭐 이런 거랑 또 스와프를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여기 보이지 않지만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건 이제 이 안에 다 담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뭐 상업은행은 이미 이런 변화를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를 꾀하고 있고, 디파이나 뭐 탈중앙 금융 같은, 디파이 같은 이런 혁신으로 이제 세상이 바뀔 것이다. 정부는 CBDC를 원한다. 그걸 또 이제 단순화시키면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CBDC, 그리고 가상자산 지갑, 가상자산 자체, 그리고 결제를 할 때는 뭐 CBDC로 해도 되고, 어떤 코인으로 변환을 해도 되고 하는 거죠. CBDC를 코인으로 변환해도 되고, 가상자산을 코인, 다른 뭐 좀 실사용에 편리한 코인으로 변환시켜서 결제를 해도 되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서 실사용이 편리하고 혜택을 가장 많이 줄 수 있을 만한 코인은 클레이튼이 맞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간결합해서 이제 혜택을 주기 딱 좋은 구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그 전에 설명을 했지만 이 클레이튼의 그 인플레이션을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클레이튼의 연간 인플레이션 3%는 무서워하실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인플레이션 3%를 적용하는 이유는, 그 노드를 돌려주는 기업들이 그 노드를 돌리는데, 이 클레이튼이란 코인이 한 1년이나 2년 뭐 아니면은 별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없다면은 인플레이션율을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낼 필요가 없거든요. 제 말은 유통량을 계속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유통량을 계속 꾸준하게 3% 이상으로 올린다는 거는 거버넌스 카운슬의 멤버를 확충하기 위해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드를 돌리는 사람들에게 이득이 돌아가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네트워크가 계속 안정적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사용처에서 클레이튼을 결제하게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클레이튼의 가치를 올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버넌스 카운슬에 가입돼 있는 멤버들이 클레이튼으로 결제를 받아놓고 그 결제받은 클레이튼의 값어치가 내려가게 되면은 손해를 보는 구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클레이튼 가격을 올리기 위해 어떤 행동들을 해나갈 거란 걸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거버넌스 카운슬 멤버들이, 그 대기업들이 바보도 아니고 손해보는 걸 만들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비트코인은 블록 생성 주기가 10분인데 이런 거는 자산 또는 보험이나 계약 같은 이런 면에서 사용을 하기가 뭐 그래도 괜찮다. 블록 생성 주기가 10분이지 그 이상일 수도 있고 하거든요.
최소한 이제 10분 정도가 걸린다는 얘기죠. 이더리움이 지금 2.0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뭐 런던 하드포크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 일단은 지금에 와서는 블록 생성 주기가 15초잖아요. 15초. 그러다 보니까 어, 최소 15초인데 이게 값이 어떻게 되냐면 15초에서 5분 사이 값이에요. 근데 이제 더 길어지면 더 길어질 수도 있긴 한데, 그걸 줄이기 위한 런던 하드포크 뭐 얘기다 이런 얘기인데, 얼마나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지는 사실 가봐야 알겠죠. 실제로 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겠고. 근데 이제 클레이트는 블록 생성 주기가 1초예요. 그러니까 최소 1초가 걸린다. 아니, 잠시만. 1초가 걸린다는 거죠. 최소로 잡았을 때. 근데 이제 실생활에서 쓸 때는 한 4초에서 5초, 그리고 좀 길면은 6초에서 7초 정도가 걸린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도면은 카드 결제랑 거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쓰기 제일 좋은 게 클레이튼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클레이튼을 가격 상승을 시켰을 때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수많은 그 대기업들이라는 얘기를 또 드리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현대카드나 뭐 삼성카드나 뭐 이런 것들이 클레이튼이랑 협업을 좀 진행 중이고, 애초에 클레이튼을 세계에 뻗쳐가지고 카카오가 엄청나게 커다란 대기업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 뭐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도 편의점에서 비트코인 쓴다, 오늘부터 결제 지원한다 라는데, 이제 이거거든요. 비트코인 보유자는 필요한 시점마다 즉시 페이코인으로 전환해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페이코인 앱 내 비트코인 지갑을 생성하고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해당 지갑으로 송금한 뒤 이제 페이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 직접 전송 시 발생하는 막대한 수수료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거래 및 출금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거래 승인 시간을 걱정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결제에 이용할 수 있다. 페이코인은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이더리움, 아이콘 등 주요 암호화폐와 연동을 추가할 계획이다.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는 블록체인 전문 기업 해치랩스와 협업을 통해 헤네시스 월렛을 페이코인 앱 내에 구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래서 뭐 보세요. 관련 기사가 있는데, 다날 핀테크 페이코인 쇼핑 오픈 커머스 사업 개시, 페이코인 할리스 커피 결제 지원 7월 말까지 50% 할인. 자, 23일 페이코인으로 결제하면 50% 페이백.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엄청난 할인 혜택이면 사람들이 그냥 당장에 뭐 5,000원 쓸 바에는 2,500원 쓰겠다고 페이코인으로 바꿔서 결제를 하겠죠. 그런 것처럼 자금의 흐름을 만들기는 쉽다는 거죠. 페이코인도 이렇게 하는데 카카오가 이렇게 못할까요? 안 할 뿐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가격을 펌핑시키기 싫으니까 잠잠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격이 계속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되게 힘든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냥 좀 한번 진득하게 기다려보면 어떨까. 투자라는 거는 당장에 나무가 자라가지고 그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상당히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벌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뭐 주식 가지고 돈을 많이 벌진 못했어요. 왜냐면 뭐 그런 거죠. 주식 가지고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가상자산 시장에 한두 달 동안에 번 게 더 많았어요. 2년 주식 한 거보다 가상자산 시장 두 달 한 게 더 돈을 많이 벌었으니 말 다 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락장에 너무 이제 마음을 쓰실 거보다는 앞으로의 투자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저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미래 전망을 보고 클레이튼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도 일정량 분할해서 포트에 구성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사람은 보험을 들어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알트코인을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요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확실히 살아남을 거를 사시는 게 낫지, 똥코인 같은 거 구매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뭐 100% 수익 보장해준다, 뭐 300% 수익 날 때까지 6개월만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꼬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멀리 하세요. 아시겠죠? 요즘에 너무 사기가 많아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사기를 당하시게 되면은 그 피해가 진짜 걷잡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걱정이 돼요. 왜냐면 지금은 그냥 이렇게 가는데 가상자산 시장은 결국에 다시 붐이 오게 돼 있어요. 다시 불장이 오게 돼 있고 다시 자금이 몰리게 돼 있는데 그때가 되면 또 사기꾼들이 온데 만데 다 이렇게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야 어느 가상화폐는 비트 V였나? 비트 V 캐시였나? 아무튼 V 캐시 그래 그 V 캐시가 맞나? 아무튼 그게 딱 봐도 사기더라고요 진짜로. 그 4조 원짜리 그게 바로 이제 폰지 사기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어르신들 그 4조 이게 그 돈이 그 돈이 클레이튼에 박혔다면은 얼마나 또 든든하겠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사기꾼들한테 속으셔가지고 피해를 보시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은 절대 그런 일들 없도록 본인들의 그런 투자 기조를 확실하게 세우고 달콤한 말일수록 더 독이 진하게 묻어 있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근데 달콤한 말을 한 게 아니라 뭐 전 희망회로 돌리는 인간도 아니에요. 저처럼 저만큼 겁 많은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그 뭐야 저만큼 겁 많은 사람이 아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가 제일 겁 많으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겁쟁이도 투자를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보시면 더 재밌으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즐거움만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신뢰가 안 되시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베베였습니다.